25년 국가직 구급 형법 기출지문 1.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3.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 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5.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6.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 이배의 위법 상태는 범인 도피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범인 범인 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8.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9.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10.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11.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12.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13.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4.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5.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게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6. 갑이 A를 호텔 객실에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갑이 대실 시간을 연장하고자 전화하는 사이에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갑의 강간 미수 행위와 A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7.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18.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19. 갑이 을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을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갑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성착취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22. 범인 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 행위가 종료된다. 23.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4.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귀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그 자귀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자귀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 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25.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6.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 감금죄가 성립한다. 27.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28. 정범 배후의 정범 부정설은 형법 제34조 제1항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한다. 29.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30.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없다. 31.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야기하였다면 과실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주의 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재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32.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 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33. 정당방위과 방위나 긴급피난과잉 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4.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5.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36.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7.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증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중지미수로도 처벌할 수 없다. 38. 갑이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다른 공범자 을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갑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나 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9. 갑이 을과 합동하여 피해자 을을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을, 갑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갑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을은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갑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갑이 강간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40.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에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한 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2.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한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43. 절취한 자기 압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 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 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4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45. 대형 할인 매장에서 수의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이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46.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47. 갑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범죄 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웹사이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8.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49. 기대 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다고 오인한 경우에 금지착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50.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 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51.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 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인 피고인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52.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 공여 이외의 반대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53.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4.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 임죄의 기수가 된다. 55.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6.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 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57.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 절차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 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 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게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58. 경매 목적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경매 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경매 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하여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여 경매 절차를 형해화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59.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60. 실질적인 단독 입찰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 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 그것이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 가격에 있어 입찰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61. 범인이 아닌 갑이 수사기관의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 진술을 하여 진범이 체포되거나 발견되는데 장애를 준 경우 범인 은닉죄가 성립한다. 62. 갑이 을로부터 사기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A에게 송금하여 달라. 는 부탁과 함께 받은 자기 압수표를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하여 둔 경우 현실적으로 범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한 데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어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범인 도피의 예비에 불과하므로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63.
A가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갑이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준 경우 범인 도피죄가 성립한다. 64. 폭행용의자 A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갑이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범인 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65. 갑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에 송달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66.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갑이 지원자 을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 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을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이후 갑이 연구실적 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해당 학과에 제안한 경우 연구실적 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학과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67. 변호사 갑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68. 갑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서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 69. 갑이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에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으나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위조 통화를 야간에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갑에게 통화 위조죄 및 위조 통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0. A는 갑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는 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오다 이후 성인이 된 갑에 의해 살해된 경우 갑에게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71. 갑이 자신과 A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일대를 허락 없이 을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경우 갑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72. 특허 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갑이 A가 생산 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 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A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경우 갑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3.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74.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낸 경우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 등 내용 탄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5.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76.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 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7.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78.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자귀 의무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자귀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의 자귀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귀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79.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0.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과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